안녕하세요. 본제품강 16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을 이용을 해서 불교의 그 사유 체계를 해석해보는 재구성해보는 영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류가 들어오면서 과학 이론에서도 혁명적 변화, 보통 토마스 쿤이 얘기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제시를 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 현상이 본격 일어났는데요. 그 현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한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에 그 등속도 상태에서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속도 운동까지 확장시킨 일반상대성 이론 체계로 1915년 중력장 방정식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 혁명적인 시공간에 대한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중력장 방정식을 5차원까지 확장을 해보면은, 우주 중력장 방정식이 사실은 전자기파 곧 빛의 자항까지 포함하는 통일하는 그런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력과 빛의 장으로 구성되는 그 시공간, 시공연속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고 시공연속체로서 그것이 어떤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리만 기하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공간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공간의 그 형상을 표현할 때 그것을 장, 그 필드라고 하는 거죠. 필드. 한자로는 이런 장자를 쓰는데, 마당장자죠. 자인데 또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메쉬 구조, 그러니까 망구조의 그 형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매트릭스 구조, 그러니까 매트릭스 구조, 망구조 이런 걸로 시공간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각각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시공 영속체라는 개념으로 되면서 시간이 공간화되고 공간이 시간화가 되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어떤 사람의 공간의 구조는 어떤 사람의 공간의 구조가 또 틀리고, 같은 어떤 상대적으로 각 사람마다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시공간 구조가 국소적으로 다르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방정식에 이제 담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처음으로 아마도 그 시간이란 무엇이냐, 공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공간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영상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블랙홀 개념, 그러니까 또 이제 등장을 한 게 이 방정식의 해법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이 나오고, 블랙홀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블랙홀의 중력 특이점에서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웜홀이 나오고, 블랙홀의 그 시공간의 그 대칭 구조로서의 화이트홀이 구성이 돼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시공간 구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중생의 몸속에서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에서 결국 이 터널, 그 검은 터널 같은 그런 구멍, 이 구조가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 각각의 인간은 이 소우주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소우주인 인간 속에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공승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 표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4차원 시공 연속체 공간이 아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밀장되어 있는 감춰진 차원들, 6차원에 있죠. 6차원에 있어서 그 세계를 우리가 미세한 그 정묘한 시공간 구조가 작용하고 있는 아스트랄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세계에서 바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공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빛기둥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공성이 그 기둥으로서 있을 때 이것은 중력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빛의 장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빛의 회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회광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회광. 회광이다. 그래서 회광. 회전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와 중력이 통합이 돼 있어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밖에서 보면은 검은 구멍이지만은 이 안에서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일종의 빛의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 쪽은 블랙홀 쪽과 화이트홀 쪽과 그 가슴 차크라는 웜홀이 돼서 마치 하나의 우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가슴 차크라를 중심으로 수평선을 놓으면은, 이 지평선을 놓으면은 요거 위로는 하늘이 되고 요거 아래로는 땅 속이 되는 거죠. 땅 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렇게 어센딩하는 거는 땅에서, 땅 속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디센딩 한다고 해서 하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땅 속으로.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옥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늘은 소위 얘기한 영, 혼, 마음의 세계가 주관을 하고 있고, 땅은 물질이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물질과 생명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화이트홀 지점은, 요 지점은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이 의식, 이제 물리적인 그 표현으로는 나중에 이제는 우주 과학에서 이제 표현할 때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보, 비트, 이제 비트라고 한, 이 비트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의 그 하나의 정보 단위를 비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비트가 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단위라고 볼 때, 양자 단위라고 볼 때, 그것이 물질로 변화하는, 전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하강을 하게 되는, 하강을 해서 이거는 물질이 의식으로 전화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화이트홀 요 사건의 지평선을 지오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마치 거품, 그 거품의 그 하나의 거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표면 장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 있다, 원구조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는 화이트홀이고 블랙홀이 돼가지고 에너지 흐름 자체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옥 쪽으로 내려가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유턴하는 거를 역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를 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도, 한자로 이렇게 도자로 해서, 도는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진다. 여기서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넘어진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피는, 넘어진다, 넘어질 도자 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강이라고 하는 이거는 도생, 역성, 도에서 시작해서 역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쪽은 도생 역성하는 거고, 요거는 상승하는 거는 역으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거니까 역생 도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는, 이 두 개가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가,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선의 길이요, 하나는 땅으로 내려가는 물질,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강은. 그러면 이 두 개가 선과 악, 상승과 하강, 의식과 물질이 주관과 객관, 이런 두 개의 요소로 이제는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개인적인 주관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세계가, 또 이쪽은 물질 세계는 이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상승하고 있는 이 세계, 의식의 세계는 저승이 돼가지고, 이승과 저승이, 주관과 객관, 선과 악, 어센딩과 디센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대대작용한다. 그러니까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해서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하는 쌍생성 쌍소멸이 그 석가모니가 주장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쌍생성 쌍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상승과 하강, 선과 악, 의식과 물질, 주관과 객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는 180도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동시 대칭 구조다 이렇게 하면 동시 대칭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대칭이잖아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대칭 구조니까 대칭 구조다라고 하는 대칭. 이렇게 대칭 구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연기법이다, 또는 그 나가라주나도 공성 연기라고 해서 연기에 대해서 이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칭 구조, 우주 대칭 구조를 표현하는 불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 연기법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동양역학에서는 음양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음양이고 음양이 대칭이다. 그러니까 대칭이 연기고 연기가 음양이다.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말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연기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음양이란 말은 동양역학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다라고는, 시메트리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 구조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대칭 구조상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중도의 길을 추구를 한다라고. 이 중도의 길을 추구를 하는데 서로 대칭적인 것들, 그러니까 선과 악, 주관과 객관, 어센딩과 디센딩, 주관과 객관, 안과 박, 하늘과 땅, 천지,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과 해와 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해와 달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두 개의 요소들이 그 쌍생성된 것들이 쌍소멸을 해야 돼. 이 가운데서 만나면 쌍소멸하는데, 그러니까 이 쌍생성된 것들은 대칭적으로 쌍생성된 것은 중도에서 중도 합이라면 쌍소멸되는데, 쌍생성된 것은 어떤 그런 이렇게 선과 악이 쌍생성됐다. 만약 이러면은 선과 악이 만나면은 중도 합이랬어. 두 개가 하나가 됐어. 그럼 쌍소멸할 때 이때 에너지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이때 이걸 빛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입자와 반입자 간에, 반입자가 서로 쌍생성했다가 뭐냐면은 만나면 쌍소멸로 감마선이 된다. 감마선, 그러니까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가 높은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면 빛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쌍생성은 됐는데 쌍소멸이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면은 만약에 이 두 개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두 개 사이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합하질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각자 논다 그런 겁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노는 거야.
그리고 뭐 주간과 객관이 떨어지고 분리가 돼 버리고 안과 밖이 분리가 되고 천지가 분리돼 해와 달이 분리가 돼 버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원성 세계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 이 쌍생성돼서 이원성 세계를 체험을 한다고 하는 이원성 세계. 그러니까 이원성 세계는 결국 분별된 세계, 이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원 분별 두 개로 나눠진 뒤에 분별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이원 분별된 세계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비이원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각 깨달음의 상태를 비이원성 상태, 비이원성 합일된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분별이 아니라 합일로 가야 된다. 비이원성 합일은 중도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이원성 합일 중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중도로 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석가모니 사상의 핵심은 사상은 뭐예요? 중도 사상이라 중도 사상. 그러니까 이원 분별된 쌍생성된 세계를 다시 쌍소멸시켜야 되는데 지금 쌍소멸 시키려면 이 가운데의 중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도의 길이 이 공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강제로 잡아당겨가지고 하나로 합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이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발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발동을 해가지고 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공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 진공이 바로 요 웜홀이란 말이에요. 웜홀이 열리지 않아서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뭐 좌파다 우파다 해서 지금 뭐 내가 선하고 너는 악이다라는 그 기본적 관점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입장에선 자기네가 선이고 진보파가 악이고 진보파 입장에서는 반대죠. 자신들이 선이고 반대는 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치열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합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이원 분별된 상태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게 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합의를 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여지 분열된 상태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서로 각자가 분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다양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됐다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분별돼 가지고 됐다는 건 분별은 개체화가 된 거죠. 개체 수많은 개체들이 많은 개체화 다원화 됐다는 거예요. 개체화가 되고 다원화가 되고 이거를 다른 측면에선 어떤 그 권력이 예전에는 왕이 혼자 다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그 국민들이 국민 개개인에게 권력이 분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분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분별이 돼야지만이 뭐가 일어나요? 분별이 돼야지만이 분별이 이제 분별, 분산, 분화라고 하는 거죠. 분화가 일어나야지만 민주화가 가능하는 민주화. 분화가 일어나야지 개체화되고 다원화되고 다양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생명화되는 현상이죠. 생명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많이 창조가 된 거, 자기 복제가 돼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확산을 하려면은 뭐야 돼? 이 분화가 돼야지 분화가 돼서 생명 구조로 나가서 개체가 많은 수많은 개체들이 나오면서 다원화 다양화가 돼야지만이 다양한 그 일자를 다자화시킬 때 아주 다양한 상태로 그러니까 일자를 다자화시키는 방법이네. 다자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를 다자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분별 쪼개고 계속 쪼개 나가는 것이 다자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자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너와 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니까 분별이 일어나고 틀림을 통해서 그 차이, 디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재구조화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리를 쓴단 말이야. 우리의 그 지혜를 사용할 때 그 지혜는 주로 뭐예요? 분별지죠. 분별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인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이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식 구조도 계속 그 쪼개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업화되고 이렇게 그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뭐야? 이게 분열 구조, 분화 구조다. 이게 이게 뭐 전문화되고, 뭐 분업화라고 하는 거죠. 분업화됐고 그 분업화된 거에 전문화가 되네. 전문화된.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화학을 모른다. 그러니까 같은 생물학자도 어떤 부분에 나는 바이러스 전문가고 나는 뭐 의학 전문가고 이렇게 그 전문적인 분야에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게 계속 분업화되고 전문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학으로 오늘날까지 이제는 이게 계속 발전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뭐 발전이 아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그 생명의 구조의 전반적인 그 흐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자가 다자화시키려는 게 원래 일자 자체가 자신을 다자화시키는 게 뭐예요? 다자화시킨다는 건 새끼를 깐다는 거잖아. 자기 복제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와 똑같이 닮은 거를 자기 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다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구현하는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그 가능성의 그 거의 모든 가능한 생명 구조를 다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일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징크됐습니다. 이렇게 다자화시킬 때 그것을 주로 어떤 생명구조, 물질구조로, 생명구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 아래쪽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화, 분열화, 전문화 뭐 이런 방법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어떤 욕구가 이제 다시 일어나. 야,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이 세상 살기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나는 거지. 왜냐면은 이 지옥과 같은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옥이야. 그럼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승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려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다양화되는 거. 이것도 이제 물론 상승하는 방법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승이라는 나는 천국으로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제는 그런 운동도 그거를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반본환원하려고 한다. 원시 반본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갔기 때문에 극즉반, 여기서 이 운동이 이제 극즉반이다. 이제 극으로 가서 즉반, 극으로 가면 반한다. 극즉반 하면서 극즉반하면서 역으로 턴 해 올라가는 거 원시 반본하려고 한다. 원시 반본. 반본환원이란 말보다는 원시 반본이란 말이 사실 더 포괄적이고 괜찮은 말이에요. 사실은 원시 반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시 반종. 다른 데서 태국 도설에서는 원시 반종이라고 하는데 원시 반본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지금 구조상으로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다 우리 안에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원시 반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원시 반본은 해탈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상승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반본환원과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강했으니까 역으로 상승했으니까 하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운동이지만은
여태까지 이런 자연적 운동과는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원시반본이라는 측면에, 그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그 소우주 자체에서의 하늘과 땅이라는 거를 이 틀 자체를 혁파를 하고 깨버리고, 이걸 깨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란 말이에요, 이 원시반본은. 그래서 이게 틀린 점이에요. 극적반은 극적반인데 원시반본의 극적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근원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에 있어서 이런 그 도생 역성 도성과는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의 그 방향성의 전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려면 원시반본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렇게 하강하는 길에 집중을 하거나 상승하는 길에 집중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주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계는 이게 너무 이 세계 속에서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하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땅에서 성취하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에서 성취하려고 해. 그럼 이 두 사람은 다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변을 취하는 상태잖아요. 나는 땅이야, 나는 하늘이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입장에서는 요 안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하늘이야 하면서 하늘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땅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서로 대대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이야 해서 하늘로 가려는 마음을 만들면은 땅으로 가려는 마음이 이미 생해져 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발동을 하게끔, 시간이 되면은 발동하게끔 그 씨도 뿌려진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결국엔 또 끌려 내려온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땅으로만 가려고 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그 허무지경에 빠져가지고 땅으로 가려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에너지도 또 숨어 있다는 거야, 그 자체 안에. 동시에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야. 단지 그 드러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땅으로 가려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하늘에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극적반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으로 가거나 하늘로 간다는 어떤 양변의 그거를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취하는 거 가지고는 이 구조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중도의 길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는, 땅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하늘의 길로 가려는 그 가능성이 잠재돼서 똑같은 힘으로 역으로 언젠가는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로 가는 사람도 땅으로 흘러내리는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소멸된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땅으로 가는 거와 하늘로 가는 거를 두 개의 힘을 하나로 그냥 합해버리면은 땅으로 가는 것도 초월하고 하늘로 가는 것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땅에서도 초월하고 하늘에서도 초월해서 이 범위 밖을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탈출하는 힘에 있어서 어떤 한쪽의 힘만 가지고는 탈출할 수 없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을 다 합해야지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힘을 합할 때 빛의 에너지 감마선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동을 하면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한 변만 선택해서는 탈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면은 비양심이 깔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탕에 점점 강화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언젠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그러면 그것은 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양심대로 살아라 그런 의식 자체, 어떤 한편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애초부터 중도기를 따라. 그러면 만약에 그게 어떤 한 편만 선택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계속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 계속 윤회의 그 구조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만 계속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은 바로 이게 바로 이 중앙을 따라가지고 탁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변만 취하면은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그 사유의 핵심이 중도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일체론. 중도일체론이라서 선의 길을 추구한다, 악의 길을 추구한다, 어떤 양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다 소멸시키는 건데, 양변을 소멸시킨다는 건 양변을 합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죠. 양변을 합해서 소멸시키고 양변을 생성을 시킬 때도 뭐예요? 양변의 운동을 관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변의 운동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균형점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웜홀에 앉아가지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그 운동성을 내가 시공간을 조절하면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대우주적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중생으로서 어떤 한 변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중생으로서 계속 이렇게 돌고 하는 계속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불교는 바로 뭐예요? 이 중도의 중도 일체론에 기초를 해서 웜홀을 열고 웜홀을 연 상태에서 1초 직입 열애지 바로 그 본원 원시 반본 바로 원시 반본해버리는 그런 어떤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불교가 주장하는 바고 상당한 일리가 있는 얘기다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웜홀을 열면은 두 개를 합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하면은 그 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시 반본하는 그 근원적 세계로 바로 하나로 합해버리는, 그것도 하나로 합해버리는 경지에 올라가서 내가 선과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이 이때 선과 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한 변만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선과 악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 개 다 선택을 한 뒤에 한 번 없애버리고 다시 재세팅을 하면 시작을 할 때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상태에서 선과 악을 리드해 나간다, 주인이 된다. 이것이 불도가 추구하는 중도 일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열려면은 어쨌든 우리의 이 두 개의 그 상승하고 하강하는 두 개의 그 힘을 우리는 이렇게 그릴 때 그것을 나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이 나무로, 자, 여기 보면 이게 역삼각형, 정삼각형 아래는 블랙홀이 되고 화이트홀이 되는 게 똑같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요게 나무로 보면 요거 똑같죠. 요게 똑같으니까 요게 나무로 되고 그다음에 두 개의 그 양변, 그 두 개의 양변을 뭐로 보면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 이렇게 보면 된다면, 그러니까 지식은 의식, 마음, 생명은 물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나무로 봐서 두 개의 나무가 꼬여가는 것이 이것이 중도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가슴 차크라를 열어야지만이 이것이 양변이 제대로 합하고 아래가 제대로 합하고 다 합한다는 거예요. 가슴 차크라. 웜홀이 열려야지 위아래 좌우가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웜홀이 중심점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점을.
자, 이 중심점을 그래서 우리가 중심점 웜홀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그래요. 웜홀을 열었을 때가 바로 견성성불하는 때다라고 하는. 그래서 웜홀을 여는 것이 핵심. 그렇죠? 그래서 웜홀을 여는 것이 그래 웜홀을 열어야지만이 우리가 웜홀이 열린 상태가 돼야지만이 웜홀을 여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웜홀을 이게 그러니까 웜홀은 진공이라고 하는 거. 웜홀이 진공. 블랙홀이나 화이트홀은 가공인데 웜홀이 진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공이다. 이게 진공이다. 참된 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하나는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나무니까 이 두 개의 나무를 우리가 그 한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상형적으로 림자를 쓴다. 림. 수풀림자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풀림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도 나무, 요쪽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석가모니에게 이제는 그 적용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석가모니 일생을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와 같은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보리수가 있다. 그래도 보리수가 그런 나무인데, 보리수에는 이 림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리수 구조로 표현을 물론 보리수 구조로 표현을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불교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단순 명확하게 이렇게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을 나중에 뭐 자비와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은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고 이것은 방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방편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는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보리수 구조에서 되는 거에 대한 이치로 이것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스님이나 학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몸 안에 우주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의 나무 구조로 이렇게 해서 꼬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중독일인데 웜홀이 열려야지 제대로 꼬여집니다. 한마디로 섹스가 잘 됩니다. 그게 가슴에서 그 애가 나오려면은 그 탯줄이 나오려면은 여기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뭐 이와 같은 구조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지금 보리수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제가 불교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렵구나.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하다. 세피로토 생명 나무 구조도 카발라 철학도 굉장히 정밀하지만은 이러한 기본 원리의 기초에서 세피로토 생명 나무 구조도 나온 거고 원래 에덴 동산 신화 자체에서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기독교가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나무가 없냐? 그러나 두 개의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라는 게 있는 거고 보리수. 근데 보리수. 자, 보리수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마야 부인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수라는 게 있는데 무수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나무죠. 나무인데 마야 부인이 뭐냐면은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태어나게 할 때는 석가모니 탄생시킬 때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올 때 마야 부분이 그 석가모니를 탄생시킬 때 출산할 때 석가모니를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한다고 할 때 이때 룸비니 동산에 출산할 때 있었던 나무가 그 마야 부인이
그 마야 부인이 그 잡고 있던 왜냐면 그냥 이렇게 출산한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잡고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게 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라는 게 그 저기 근심한다.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근심을 없애는 나무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무수 잡고 있던 나무를 무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수라는 거건데 요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석가모니를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했다고 하는 이 룸비니 동산이 요게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다 상징입니다. 마야 부인이 누구냐면은 마야가 환영이라는 뜻이잖아요. 환영. 우리가 마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환영 속에 마야의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마야 속에 빠진 번뇌망상의 마야 속에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 속에서 석가모니를 이게 석가모니라고 보면은 석가모니를 이렇게 탄생시킨 그때가 거기가 룸비는 이게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나무라고 보면 무수를 이 에덴 동산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로 본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잡고 있던 나무가 무수라고 하는 무수가 에덴 동산 그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야를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안 되고요. 마야 부인이 마야 환영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은 결국 우리가 마야 환영 속에서 그 살고 있는 마야 환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물질의 나무가 요게 음이니까 여성적인 거잖아요. 이게 마야 환영이잖아요. 마야. 우리가 마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양을 우리가 푸르샤라고 하는 겁니다. 푸르샤인데 이거는 뭐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푸르샤인데 아무튼 요 마야는 이제는 프라크리티 요가처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는 푸르샤라고 하는 겁니다. 푸르샤. 근데 이게 푸르샤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요 존재를 이제 푸르샤라고 그러죠. 푸르샤라는 원형인간을 마야가 프라크리트에 해당되는 마야가 태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르샤는 원형인간. 이런 뜻, 원형인간이다. 그럼 요게 원형인간이면 뭐 원형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나 이런 존재가 사실 원형인간의 그 본래성을 회복한 존재다. 근데 이렇게 마야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리수에서 득도했다. 뭐 그런 거는 보리수 얘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보리수가 왜 보리수로 표현한 겁니까? 왜 보리수로 표현하냐? 뭐 이것도 보리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보리수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자,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요. 그다음 이제 어떤 나무가 있냐면은 그 사라쌍수라고 있어요. 사라쌍수. 이거는 뭐냐? 석가모니 열반할 때 돌아가실 때 사라쌍수 그러니까 사라라는 게 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모래사자에다가 그물라자 그렇죠. 그물라 그렇죠. 그 동그란 알과 같은 건데 그물라 사라. 근데 모래로 된 알이라는 뜻이죠. 모래 같은 알. 우리가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에 알을 낳으면 어때요? 동글동글한 모래 같은 개구리나 물고기가 이제 알 낳잖아요. 물 속에다가. 그런 게 이제는 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이 딱딱한 모래 같은 된 게 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런 사라쌍수라고 하는 사라수인데 사라쌍수. 쌍이니까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쌍수. 그러니까 쌍수다. 그러니까 쌍이라는 거는 듀얼. 두 개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개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나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각각 사라쌍수 하나씩 있었으니까
총 8그루가 있었던 거죠. 8그루가 있는 상태에서 사라쌍수 사이에 사라수가 두 개, 그러니까 사라쌍수가 두 개니까 서로 쌍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열반에 들었다. 요게 사라쌍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사라쌍수라는 개념이 요게 사라쌍수가 바로 두 개 나무 개념이잖아요. 쌍수.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사라쌍수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라쌍수가 요 심장 차크라. 요게 사실 심장 차크라야 되는 심장 차크라. 이게 열반의 열반 지점, 열반 사라쌍수. 여기가 이제 사라쌍수. 왜냐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나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은 이게 모래알 같은 조그만 알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셨다, 열반에 들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사라쌍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전모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는 또 하나 이제는 제가 저기 한 게 뭐냐면은 많이 이제 들리는 선불교의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주선사에 관련 조주선사가 뭐라 그래요? 조주선사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는 조주정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뭡니까?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주종심이라고, 이 조주도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선불교 육조 해능 이후로 그 해능의 제자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주로도 손가락에 꼽히는 탁월한 그 제자였죠. 이제 밑에 있는 저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주록을 쓴 남아 있는데 그 조주가 이제는 어떤 그 스님이 조주한테 물어본 거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 설해이 뭐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인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때 조사가 뭐냐면 달마니까 이 제1대 조사인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달마는 서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왜 서쪽에서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왜 서쪽에서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화두죠. 아주 유명한 화두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조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는 말씀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기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 물으니까 그래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뜰에 있는 그 잣나무가 뭐 여러분 집 앞에 정원에, 그러니까 이게 정원 정자니까 정원에 잣나무가 서 있다 그런 뜻인데 그 정원에 있는 잣나무라는 그런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표현으로 그걸 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경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 경계가 아니다는 건 그런 뭐 내가 지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진짜 집 정원에 뜰에 있는 잣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왜 썼을까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게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 통하면은 이 이치를, 오늘 제가 강의한 이치를 다 안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뭡니까? 조주정백.
할 때 우리가 여기 두 개의 나무를 하나는 양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 이거를 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봄이요 동쪽입니다. 동쪽. 봄이고 동쪽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이쪽의 상승은 동쪽. 방위로, 시간으로는 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그럼 뭡니까?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자, 이쪽 상승하는 거는 이렇고 양이요, 지혜나무요, 소나무요, 봄쪽이요, 동쪽이요. 이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쪽은 잣나무랍니다. 잣나무에서 잣나무 잣나무 백자를 써가지고 이 송백 잣나무 백자. 이때는 가을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가 합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선과 악, 동쪽, 서쪽, 주관과 객관. 지금 뭐야? 지금 두 개가 지금 계속 두 개를 얘기하고 했잖아요. 안과 박, 하늘과 땅, 해와 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동쪽과 서쪽, 동쪽의 반대는 서쪽. 그렇죠. 동쪽과 서쪽. 그러면 동쪽은 봄, 서쪽은 가을 시간상으로. 그러나 서쪽에서 온 잣나무다라는 거는 지금 달마가 서쪽에서 왔잖아요. 근데 달마가 누구야? 달마라는 말 자체가 달마가 이 나무 두 개라는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달마가 나무 두 개인데 요런 말이야. 달마다. 그러면 달마가 누가 달마야? 얘가 달마인데 여기서 나무가 두 개 수풀림이 있잖아요. 수풀림에서 이 서쪽에서 온 요게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기가 이쪽은 해고 이쪽은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을이 이쪽이 달이고 가을달이 밝다고 그랬잖아요. 가을달이 밝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청풍명월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청풍이요. 이때는 명월이다라고 그래요. 청풍명월. 청풍명월, 그러니까 봄과 가을, 청풍명월, 예? 청풍명월, 이게 달이 뭐예요? 우리말 달이니까 이게 월이잖아, 월. 그러니까 마중에서 그러니까 보름달 같은, 그러니까 얘가 보름달이라는 얘기죠. 얘가 보름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명월이 된다라고, 바로 보름달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달빛이 비춰가지고 이 사람 몸 속에서 건져낸 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풍명월이다.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러니까 그것은 달마가 누구냐? 달마는 바로 서쪽에서 온 보름달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에 지금 붙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뜻은 생명과라는 뜻이에요. 생명과일. 영생과라는 뜻이에요. 영생과다. 생명의 과, 영생의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과 지혜와 생명인 관계니까 생명과 영생이죠. 자, 영생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 그 영생과 그 서쪽에서 온 뜰 앞에 잣. 근데 왜 뜰 앞이라고 그러겠어요? 왜 뜰 앞이라고 그랬어? 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게 집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집이잖아. 이 집의 요 가운데가 뜰이란 말이야. 뜰. 이해가 되시죠? 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건 여기 요 하나하나가 요 7개 차크라가 뜰이라는 뜻이야.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거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59분이 넘었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